안녕하세요. 가죽에 대해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처음 가죽을 구입하려면 막연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가죽을 사러 매장에 들어갔다가 30분 동안 그냥 하염없이 서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숫기도 없었고 또 어리버리 해가지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취미 혹은 공방하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 소매 매장도 좀 많아졌고 또 도매에서도 살 수도 있죠.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좀 생겨서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요즘엔 다양하게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오프라인은 주로 신설동 혹은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설동 도매시장은 동묘역에서 신설동역을 향해 매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골목골목도 있기 때문에 또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죽은 크게 베지터블 가죽과 크롬 가죽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수업할 때 이렇게 스와치로 수강생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공방들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제 베지터블 가죽이 아니라 뭐 통가죽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뭐 지금도 물론 부르는 곳이 있겠죠. 더 깊이 들어가면 다양한 가죽의 세계가 있는데 기초 단계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베지터블 가죽은 탄닌 성분으로 무드질이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크롬 가죽은 화학 성분으로 무드질이란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로만 하면. 그래서 유튜브에 극한직업 소파 제작편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건 이제 국내 생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긴 하지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명 브랜드들의 대부분 제품들은 이제 크롬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. 물론 중간중간 베지터블 가죽도 있겠죠. 베지터블의 가죽의 특성은 이제 태닝이 되는 가죽들이 많은데 많이들 알고 있는 루이비통의 손잡이 태닝 된다라고도 말하죠. 그 태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크롬 가죽보다는 좀 더 친환경적이고 또 스크래치나 얼룩에 좀 취약한 가죽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작업할 때도 내가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작업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세월의 흔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새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베지터블도 물론 좋지만 주로 크롬 가죽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크롬 가죽도 사용하면 달아지겠지만요. 이제 베지터블 같은 경우는 또 자전거 혹은 오토바이 가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베지터블도 재미있는 가죽이라 한번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크롬 가죽은 이제 종류가 많은데 그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.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좋은 가죽을 고르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이제 기초니까 주로 저렴한 가죽을 많이 사는 편이라 가격에 더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면 좀 고민을 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베지터블처럼 태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래 두면 색이 바라거나 또 변색되는 가죽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와 예쁘다고 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가죽의 질을 좀 확인해 보고 검증된 가죽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는 수강생분들에게 좋은 가죽을 고르는 방법을 반드시 기초 수업 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가죽은 가급적 보고 구입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권 거주가 아니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. 여건이 되면 이렇게 이제 매장에 가셔가지고 스와치 가죽을 얻을 수 있다면 집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바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직장인분들이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든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가서 다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신중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다. 그래 낭패를 좀 덜 본다. 그래서 가죽을 고를 때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음면, 즉 겉면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도료의 상태나 또 가죽의 뒷면 상태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겉면은 흠이 없는지
면은 또 고른지 냄새는 너무 심하지 않는지, 특히 이제 크롬 가죽의 경우는 좀 안 좋은 가죽이라고 하기에는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집에 보관하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바느질을 이렇게 안쪽에서 해서 이렇게 뒤집는 작업이라면 이제 가죽이 이게 주름이 생기는 가죽을 좀 피하셔야 하고, 또 이제 크리저로 이렇게 장식선을 열로 이제 그을 거라면 도료가 이렇게 녹아내리지 않는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처음이라고 너무 저렴한 가죽들만 또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가 되시면 골고루 사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내가 이 가죽은 이런 게 좋고 요거 가죽은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죽의 단위는 이제 그 가로, 세로가 약 30cm, 30cm가 한 평인데, 이 평은 이제 주로 한국에서 사용되는 단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염소 가죽의 경우는 약 4에서 한 8평 정도, 그 다음에 6개월 미만 카프 송아지 가죽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20평대 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네, 나중에 이제 기술이 향상이 되면 이 외에도 악어, 파이톤, 도마뱀, 양털, 코도반 등 특수피도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처음부터는 이제 특피를 권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방 샘플 중에 이렇게 악어로 된 제품들도 나중에 만들어 보실 수 있고,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은 또 리자드라고 이제 도마뱀 가죽을 이용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. 또 말 엉덩이 가죽, 코도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갑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. 네. 그래서 가죽을 고를 때에는 너무 이제 저렴한 가죽의 경우는 이게 가죽의 아까 말한 그 겉면 말고 뒷면, 이 뒷면만 이렇게 남겨진 부분에다가 다시 도료를 이렇게 얹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걸 독고 가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그래서 이 독고 가죽은 좀 힘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오래 쓰면 이게 찢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물론 테스트 작업을 한다든지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경우는 상관없지만,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가죽도 너무 저렴하다고 사면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용도에 맞게 잘 보시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소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피부에 닿는 부분은 가죽, 그 다음에 옆은 이렇게 스플리트,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바닥은 PU라고 이제 표기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가죽을 사실 때는 아무튼 또 이렇게 잘 만져보면서 신중하게 처음에 이제 잘 보시면서 너무 색깔이 예쁘다 막 그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상태를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가죽을 실제로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. 네, 이제 이거는 그 내장마다 상태가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.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, 그래서 지금 얘는 송아지를 이렇게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반장 잘라놓은 상태예요.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, 이제 이거를 합쳐서 2배만한 사이즈로 파는 경우도 있고, 아무래도 그러면 평수가 더 커지겠죠. 아무튼 이 정도, 얘를 이제 반장이라고 하는데, 송아지에. 그래서 얘는 이제 무늬가 슈렁큰이라고 불리긴 하는데,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, 얘는 이제 찍어낸 무늬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공하면서 생기는 무늬이기 때문에 무늬가 이렇게 부위별로 다 달라요. 그래서 이쪽은 되게 굵고, 이쪽은 또 되게 잘고, 또 이쪽에 가면 이렇게 줄의 결이 있어요. 이거를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거를 이렇게 추리다 보면 이제 쓸 수 있는 면적이 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물론 그런 게 싫으시면 찍어낸 가죽, 오풀 가죽이라고 해서 그런 걸 쓰셔도 되긴 하지만, 이렇게 또 자연 모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서 그 면을 잘 보셔서 내가 쓸 수 있는 면이 맞는지, 또 흠집이 있는지, 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바깥에 치니까 큰 상관없는데 이런 흠집이 이렇게 중간중간 중앙에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는 않겠죠. 그래서 또 이렇게 뒷면 상태도 괜찮은지, 이 뒷면이 이렇게 좀 촉촉하면서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송아지 가죽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이제 염소 가죽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얘는 이제 아까 그
송아지 가죽과 다르게 온장입니다. 그래서 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장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등이 너무 막 휘어 있으면 좀 피해서 사는 경우도 있고,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쪽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, 뒷면도 저 같은 거 좀 살펴보는 편이고, 그 다음에 이게 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거나 또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사이드가 되게 막 그 컬러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. 어둡다고 그래야 되나? 뭔가 이렇게 건조하고 드라이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가죽은 이제 뭐 내가 연습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싸게 산다 그러면 상관없지만, 내가 중요한 걸 작업해야 될 경우는 그런 걸 좀 피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연 모음이기 때문에 무늬들의 크기를 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크기의 무늬인지, 뭐 이게 지갑과 가방에 따라서 그 무늬의 크기가 실제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의 그런 크기가 맞는지 보시면서,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,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가방 안감 같은 경우라든지 뭐 거피를 쓰든지 면적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또 너무 이렇게 홀쭉한 애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좀 쓰기가 힘든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크기라든지 그런 모양도 잘 보시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.